제곱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i가 되는 복소수를 z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랍니다. 뭐 어떤 답이 숫자로 처리가 될 거라는 뜻이죠. 써볼게요.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곱하면 누구를? z를. 이게 된답니다. 다만 이 문제 풀어보신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막히는 게 뭐냐면 식의 연계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그래요. 뭐 하셔야 되냐면 차수별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이거는 차수별로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 넘겨봐요. z제곱 플러스 3은 2i가 돼요. 여기를 보통 차수 높은 것들 나오면 적당한 식을 이렇게 제곱하거나 차수를 높이잖아요.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그럼 합의 제곱식이죠. 앞에 걸 제곱하면 z의 4제곱. 얘랑 곱한 값이 2배니까 플러스 6z 제곱이 돼요. 플러스 9.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4. 이게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넘어오면 13이 될 겁니다. 그냥 절로 넘길까? 14이 나와 있나요? 네, 저기 나와 있네요. 또. 이렇게.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다시 이 식을 양변 z로 나눕니다. 왜죠? 좀 이따 보시면 알아요. 왜 굳이 z로 나눴는지. 얘는 나눠봐야 어차피 0이죠. 이게 어디 있냐면 얘가 여기 있어요. z의 세제곱 6z z분의 13. 이 부분을 더하면 0이 된답니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남은 것만 써보면 남은 거는 z의 4제곱 플러스 2z 제곱이 남아요. 이게 저식의 값은 이걸 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모르겠어. 모를 거 없어요. z는 4제곱점 차수가 높은 게 나오면 무조건 차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떨어뜨리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여기 z의 4제곱은 마이너스 6z의 제곱 마이너스 13과 같죠. 이거 다 집어넣어요. z는 4제곱짜리 대신에 얘를 이렇게 쭉 하고 대입하겠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6z의 제곱 마이너스 13 플러스 2z의 제곱이 되고 동량 처리하면 마이너스 4z 제곱 마이너스 13이 돼요. z제곱 여기 있었네요. 네.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2z 2i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i 마이너스 13. 정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죠.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i. 이게 정답이 됩니다. (365)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z1과 z2에 대하여 z1 플러스 z2와 z1, z2 그러니까 두 복소수를 더한 값, 두 복소수를 곱한 값이 모두 실수. 중요한 말이겠죠? 당연히. 다음 보기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인데 사실 이 문제는 약간 노가다성을 풀 수도 있어요. z1의 값을 a 플러스 bi라고 두시고 이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쓰실 필요 없어요. 얘를 c 플러스 di라고 두신 다음에 저기다 직접 집어넣어서 얘네들 집어넣어서 꼴을 만드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꼴을 만들고 두 개를 곱했을 때 꼴을 만들어서 꼴을 만든다는 뜻은 복소수니까 당연히 실수어수 구분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둘 다 실수니까 얘도 0, 얘도 0 이런 구조로 A, B, C, D의 관계성을 이게 둘 다 0이 되는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 간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런 문제들 중에 특히 얘처럼 이런 말 나오면 이거를 그냥 노가다로 풀기는 너무 사실 아까운 겁니다. 이 식은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라고 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복소수, 여기는 Z가 있으니까 Z 말고 딴 걸로 할게요. 어떤 복소수 Z1, Z2가 있으니까 그냥 네모라고 할게요. 어떤 복소수 Z가 있어요. 이게 복소수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복소수가 알고 보니까 실수더래. 복소수 중에도 실수더래. 그러면 여러분이 써먹으셔야 될 내용은 네모의 발을 취한 거나 네모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네모가 만약 실수라면 이 네모가 알고 보니 Z가 뭐 3이야. 3이란 실수야. Z반은 3에다 켤레를 취한 건데 3에다 켤레를 치면 어차피 3이죠. 3 플러스 영하이잖아. 그럼 켤레면 3 마이너스 영하일 텐데 3 플러스 영하나 3 마이너스 영하는 어차피 3이잖아. 그러니까 실수는 켤레를 취해도 그 답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Z1과 Z2를 더한 값에 켤레를 취해도 결론은 Z1 플러스 Z2의 값과 켤레를 취하지 않은 값과 실제로는 같다. 실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켤레는 이렇게 쪼개질 수 있죠. 켤레 이게 어떤 두 수의 이거는 기본이다 얘들아. 합, 차, 곱, 나눗셈 여기에 켤레를 취하면 이거 다 켤레가 분배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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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다 분배된다고. 분배되는 거 모을 수도 있고. 아셨죠? 켤레는 분배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가운데 이렇게 찢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1번을 봐봐. 기억을 봐봐. 전혀 연관이 없죠. 내가 지금 쓴 식과 기억은 전혀 연관이 없어요. Z1에 Z2바를 더해야 같아지는 거지 이거를 얘랑 얘랑 더한다고 얘랑 얘랑 더한 게 같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니은은 잘 보세요. Z2를 좌변으로 이행합니다. Z2바를 우변으로 이행합니다. 그럼 Z1바 마이너스 Z2는 Z1 마이너스 Z2바랑 같다. 니은이 정확히 있죠. 니은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곱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얘네를 켤레를 분배한 Z2분의 Z바 Z2바분의 Z1바 얘는 Z2분의 Z1과 같다. 나눗셈이야. 곱셈인데? 곱셈이었군요. 네, 곱셈. Z1 곱하기 Z2바는 Z1 곱하기 Z2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실수니까 켤레를 취해서 계산하나 안 취한 거나 답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관련된 식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 있나요? 네, 여기 디귿에 대놓고 있죠. 네, 이렇게 있네요. 리을은 그렇다고 관계는 없습니다. 리을이 성립하려면 양변을 뭘 나눠줘야 되는데 이쪽은 둘 다 바가 붙었잖아요. 얘는 둘 다 없고. 근데 이거 하나 주고 이쪽에 넘기는 그런 구조는 없다는 거죠. 나누려면 아예 그냥 나누든지. 얘를 뭐 1로 내리고 얘를 뭐 1로 내리고 뭐 이런 거. 양변을 나눌 때 Z1 곱하기 Z2바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Z1분의 Z1바 여기는 양변을 Z2로 나누는 거죠. Z2바 분의 Z2 뭐 이렇게는 성립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이 나온다면 서로 이렇게 하나는 켤레가 있고 하나는 켤레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없고 없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는 성립하는데 이런 거는 네, 성립한다고 장담 못하는 거죠. 저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정답이다. 확실하게 맞는 거는 2번이 정답이다 말이죠.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 이 구조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많이 쓰이니까요. 잊지 마세요.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 그러면 이거 보내요. 그 실수값에 그 실수라고 되어 있는 복소수에 켤레를 취해도 둘은 원래 같다. 켤레 취한 것과 켤레 취하지 않은 것은 원래 같다. 366번이요. 복소수 Z1이 1 플러스 2i에 대해서 저렇답니다. 뭐 엄청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씩 규칙을 찾는 데서 해보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Z-바가 필요하죠? Z1이 필요한 게 아니고 Z1바가 필요해요. 1-2i. 가끔 이거 바 신경 안 쓰시고 뭐 생각 없이 푸는 분들 계세요. 너무 생각 없이. Z2는 Z1 플러스 1 플러스 i예요. 근데 Z3는 Z2 플러스 1 플러스 i예요. Z4는 Z3 플러스 1 플러스 i예요. 아, 무슨 규칙인지 알 것 같아. Z1이 얘랑 같은 게다 집어넣어요. 그럼 Z1에 1 플러스가 2번 더 쓰면 돼요. 곱셈이 아니고 덧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i가 2번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긴 게 Z3였죠?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Z3 자리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Z1에 1 플러스 i가 이제 3번 덧셈 되는 겁니다. 그럼 3, 1 플러스 i. 아, 그럼 얘는 알겠다. Z100은 Z1 플러스 99, 1 플러스 i. 이렇게도 답을 쓰는 친구들 있어요. 이제 이걸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잘 안 보고. 이게 규칙인지 알고. 아닙니다. 여기 이제 위에 바 붙었잖아. 바가 붙어 있다고. 이 규칙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Z1바를 조사하셔야 됩니다. 1-2i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Z2를 조사하는 거죠. Z2바가 아니고 Z2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Z2는 Z1바 1-2i에다가 1 플러스 i를 덧셈하라는 거예요. 일단 계산해 볼게요. 2 마이너스 i예요. Z2가 나왔어요. 그럼 Z3는요? Z3는 Z2바가 필요해요. Z2바. Z2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얘 켤레가 필요하다고. 2 플러스 i. 그 2 플러스 i에다가 1 플러스 i를 덧셈하는 거니까 3 플러스 2i가 됩니다. 그럼 Z4는 Z3이 아니고 Z3바가 필요한 거예요. Z3바 3-2i 3-2i 플러스 1 플러스 i 4-i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규칙을 찾기 위해서 Z5는 Z4바가 필요해요. 여기에 켤레 4 플러스 i. 그럼 4 플러스 i 플러스 1 플러스 i 5 플러스 2i. 이 정도 되면 이제 규칙이 싫어도 보여야 되는데, 이 정도면 싫어도 보여야 되지 않나요? 그럼 Z6은 뭘까요? Z2 2, Z3 3, Z4 4, Z5 5, Z6 6이겠지. 그 다음은 짝수면 마이너스 i, 홀수면 플러스 2i, 짝수면 마이너스 i, 홀수면 플러스 i. 그 규칙이네. 얘는 짝수잖아. 이렇게 가겠죠. 얘는 홀수잖아. 7 플러스 2i로 가겠지. 그래서 Z100은 짝수네. 100 마이너스 i.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규칙성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학교 내신보다는 모의고사가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규칙성. 이 정도 규칙은 어렵진 않아요. 그냥 숫자만 대입하시고 그냥 적당히 켤레만 치해서 계산하다 보면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개마다 반복적인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규칙성도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막 최소 3개, 4개 막 이렇게 가야지만 규칙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여러 번 계산해야 되고, 이 계산법도 얘는 너무 쉬운 계산이지만 복잡한 분수를 띄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지 이 정도는 할만해. 사실 이 정도 규칙성은 조금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시면서 이런 걸 경험적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경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말했잖아. 니네가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하는 분량은 엄청난데 그 엄청난 것 중에 자주 다루지 않는 유형들을 자꾸 까먹는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야 이거 예전에 학원에서 했었는데 그러면 본인이 기억을 못해요. 이걸요? 아니, 대놓고 했는지도 기억 못해서 대묻는 친구들 있어요. 이걸 했다고요? 그래서 막 자료 찾아서 보여주면 그때서야 했었나 보네요.
근데 본인의 머릿속에는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했던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거 일종이야. 지금 연습했지? 이런 거 시험 볼 때까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몇 번이나 다뤄볼 것 같아요. 몇 번 안 다뤄봅니다. 그리고 다뤄봐도 얘랑 이제 유형, 이게 형태가 틀려요. 복잡하다는 칠 때는 어쨌든 형태가 틀려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랑 그 문제가 또 같다고 보기 어려워.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몇 개를 나열해서 규칙성을 파악하는 문제는 워낙에 수능이 좋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규칙성 찾는 거잖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매번 문제집 풀 때마다 이게 나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다룰 때마다 눈여겨봐두시고 필요하면 노트 정리 좀 하시고 한 번씩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은 많이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근데 선생님이 죄송하지만 우리는 여기가 과외방이 아니잖아요. 개인 과외하는 데가 아닙니다. 한 명씩 하면 매일매일 체크를 못 해줘요. 본인이 적극성을 떼야 되는데 문제 무슨 얘기 하냐면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오답 정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더 자주 하면 좋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답 정리를 해요. 근데 이 오답 정리가 자기가 그동안 틀렸던 걸 정리하는 날이 아니고 선생님 말하는 이 오답 정리는 그동안 틀렸던 것들을 이 하루에 재반복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노트 정리는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날 노트 정리 한다는 게 아니고 노트 정리가 미리 돼 있고 그러니까 서머리가 미리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돼 있고 일주일에 한번 딱 날을 잡고 무슨 요일 몇 시 딱 날을 잡아서 이때는 딴 거 안 하는 겁니다. 딴 거 하는 거 수학 오답 정리를 다시 복습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학생들마다 다른데 어떤 애들은 1시간 잡는 애들 있고 어떤 애들은 2시간 잡는 애들도 있던데 알아서 본인이 자기 스케줄에 맞춰 잡는 거예요. 잡아놓고 자기가 오답 노트 정리한 거 중에 이 노트 정리한 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일주일 단위로 쭉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쭉 복습하다가 어디서 툭 막혔어 다시. 내가 노트 정리 해놨는데 다시 보니까 또 감이 멀어. 그럼 그거를 감이 먼 문제 있죠. 감이 좋지 않은 문제. 딱 봤는데 딱 보자마자 이거 보는데 노트 정리 해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면제를 가리든지 가끔 어떤 애들 여기다 종이를 붙여놓는 애도 있어요.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붙여놔 이거 풀이를. 그리고 자기가 노트 정리 펼치면 페이지마다 덕지덕지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있어요. 큰 걸 붙여놓은 애들도 있고. 그걸 이렇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놓고 봐. 자기 풀이가 잘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풀이가 써있으면 이제 넘기는 동시에 이제 풀이가 같이 보이다 보면 자기가 그 풀이를 본의 아니게 무의식적으로 보게 되니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수학 문제는 접근법이잖아. 이거 어떻게 접근할 건지 고민해야 되는데 노트 정리 정도 할 정도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접근법이에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게 반은 먹고 돌아오는데 노트를 펼치는 순간 이게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되다 보니까 페이지를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는 붙여놓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포스트잇 없으면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테이프 있잖아요. 그 스카치 테이프라고 그러나요? 이제 흰색 유리 테이프, 투명 테이프 쫙 붙여놓고 여기 밑에 종이 깔고 여기다 쫙 붙여놓고 이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펼쳐도 풀이는 안 보이는 거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할 수 있겠다. 그럼 그냥 풀어본다든지 확신이 들었어. 그러면 안 풀어도 뭐 너무 확신이 들었어. 보자마자 딱 알았어. 그러면 안 해도 되겠지. 근데 봤는데 한번 풀어볼까? 풀어보는 거예요. 감이 괜찮아. 나쁘진 않아. 근데 어떤 문제는 주저되는 문제가 또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노트 정리까지 해놨는데 불구하고 주저되는 거야. 이게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그러면 나중에 생각이 났었어도 이 문제 감이 먼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이 문제를 보내요. 사진 찍어서 보내. 그런 문제가 몇 개 있다고 치면 그 몇 개를 나한테 보내. 서로 약속이야. 보내면 나는 이 각 문제마다 3개씩 적어도 3개씩 다시 문제집을 뽑아줘요. 프린트를 뽑아준다는 얘기죠. 요걸 이제 3개를 각각 해서 몇 개가 됐든 간에 각 유형마다 최소한 3-4개씩 이제 유형을 줘요. 그럼 그걸 받아서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그럼 이러다 보면 이런 걸 까먹을 리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 잘 되잖아? 안 까먹어. 까먹을만 하면 일주일만 다 계속 보고 있는데 노트 펼쳐놓고 또 보고 맨 앞장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중간부터 보는 게 아니고 맨 앞장부터 제 1페이지부터 계속 봐요. 계속. 그러니까 감히 이제 뭔 문제 다 찾아내는 거야. 근데 저번 주엔 괜찮은데도 이번 주에 안 괜찮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또 다시 보내는 거야.
저번 주에 이 문제 괜찮았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안 보냈던 거야. 근데 이번 주에 다시 일주일 전에 보니까 까먹은 거야. 그 사이에 뭔가 감이 멀어진 거야. 그럼 보내 다시. 그럼 다시 또 문제 받아서 또 풀어요. 이거 잘하잖아? 근데 정말 장담하는데 이걸로 성적 이렇게 잘해서 성적 떨어지는 애가 본 적이 없어. 이거는 내가 아는 관점에서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기가 풀었던 것 중에 언제 풀었는지 모르는 저런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하고 있다는 거. 그럼 얘는 시험 끝난 다음에 다른 애들은 시험 끝나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라고 있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불어 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배운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죠. 시간 없었어요. 별로 안 합니다. 시간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주저되거든. 문제를 봤을 때 주저돼요. 순간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시험장 안에서 그런다고. 시험장 안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 자꾸 뺏기는 거야. 고민하는 시간. 그 문제를 바로 풀이를 바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이짓저짓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되나?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끄적대기 시작해. 아닌 것 같아. 아씨 어떻게 하지? 다시. 풀어도 이렇게 된 문제라니까? 이렇게 되면 풀어도 문제야. 이거 하나 풀겠다고 시간 많이 잡아먹었어. 이런 것들이 시험에 한 두세 개 나왔다고 쳐봐라. 시험이 50분이잖아. 문제는 23문제야. 하나당 2분에 끊어야 돼. 한 문제를 풀 때 2분 안에 끊고 마킹까지 하는 시간이 포함해서 2분에 끊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주저주저 됐잖아. 이런 게 몇 개만 나왔다고 쳐봐. 당연히 시험에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항상 그 소리 나와. 저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 이게 안 돼서. 이거 하셔야 돼요. 근데 말했잖아. 내가 너 하나만 가르치는 거면 네가 하기 싫어도 내가 그냥 주구장창 시킬 거야. 아마 이거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체크해보고 보내. 오늘 카톡을 문제 찍어서 보내. 그럼 보내겠지. 선생님 보내라는데 네가 정리할 거 아니야. 그러면 되는데 미안한데 내가 지금 몸은 많이 좋아졌어. 그나마 다행인데 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 선생님이 오늘 채 5분도 앉은 시간이 없어. 오늘 하고 나서 5분 2분도 못 앉아봤어. 자리에 2분을 못 앉았다고. 계속 수업해서 계속 뚝뚝뚝뚝 여기까지 계속 수업해요. 근데 이 상황 이렇게 매일매일 주말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명이 낱낱이 다 했니 안 했니? 그러고 싶은데 선생님도 사람이지라 놓친다고. 그럼 놓치면 얘네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놓치면 너도 같이 놓쳐. 그럼 나중에 이제 생각나서 야 참 너 저번 주에 안 보냈던데 그러면 극적 까먹었어요 선생님. 이게 안 되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 오늘부터 여기는 이 들은 사람 전부 다 이걸 해. 개별적으로 꼭 하라고. 꼭 날짜를 정해. 알람을 맞춰. 요즘 세상 좋잖아. 알람만 맞추면 네가 생각 못해도 다 알려줘. 시간 되면. 웬 알람이지? 문구도 다 뜨잖아. 수학 오답 정리 후 선생님한테 뭐 문자 보내기. 다 자기가 저장하면 다 나오잖아요. 아 오늘 그날이구나. 그럼 시간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뭐 내가 얼마 시간을 투자할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시간 투자해서 그 정도 시간 아까워하지 마. 그걸 왜 아까워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공부 좀 하는 생각 학생 치고 이렇게 준비해서 내 솔직히 2등급 밑으로 떨어지는 애를 단 한 명도 못 봤어. 최소 다 2등급이야. 최소. 그러니까 얘네는 시험장에 주저 안 한다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시간 없다는 게 별로 안 해. 얘네들은. 시험이 많이 어려우면 선생님 2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푼다 풀었는데 모르겠어요. 못 푼 답이 틀릴 것 같기도 하고 자신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해도 다른 애들처럼 징징징징 대면서 시간이 없어서 세 문제를 못 풀고 나머지는 찍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안 한다고. 잊지 마세요. 꼭 하세요. 알겠죠? 이런 유형도 어떤 거야? 노트 정리는 이 오답 정리는 미리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문제 풀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수학 노트 하나가 있어야 돼요. 따로 개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노트 말고 이렇게 따로 내가 정리할 노트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노트든 수첩이든 뭐 하나를 사서 오늘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 풀었잖아요. 풀었는데 얘는 예전에도 풀었고 오늘도 풀었고 많이 풀었던 거야. 근데 우천이 내가 너한테 여러 번 얘기했다. 뭐 저번에 했던 것처럼 뭐 두 1차체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그럼 이건 판별식이 0이 되다 뭐 이런 식의 문제 풀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에다 써놓는 거야. 내가 자꾸 틀리는 것 같아. 이거를 자꾸 틀리고 있는 것 같고 다음에 또 틀릴 것 같고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이 노트에다가 이거를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쓰고 풀이도 써야 되는 거죠. 본인이 문제 써놓고 직접 풀이 써야 됩니다. 근데 이 풀이를 가리는 거죠. 이건 선생님 처음에 내가 얘기해 준 건 아닌데 어떤 애가 그렇게 하더라고. 괜찮은 것 같아서 딴 애들한테 그렇게 시켰더니 딴 애들 반응이 좋아. 문제 뭐 366 어떤 애는 여기다 이제 출처도 밝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 있죠. 문제풀이 교재 몇 페이지 몇 번 출처를 써놓고 어쨌든 문제를 이렇게 쭉 씁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풀이를 쓰겠죠. 밑에다. 이걸 이제 문제를 종이를 덮어놔요. 덮는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게 뭐 포스트잇 이만한 크기의 포스트잇 사서 큰 거 있더라고. 포스트잇 큰 거 있더라고. 그걸 붙여도 되고 아니면 아까 내려면 종이 이게 이면지 같은 거 잘라다가 여기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투명 테이프 같은 걸 딱 붙여놓고 하셔도 되고. 그렇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몇 개 정리됐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쭉 시험 공부만 하다 보면 이거 꽤 많아진다. 처음에는 한두 개인데 계속 하다 보면 페이지마다 계속 이제 넘어갈 때마다 한 페이지에 한 문제 쓰는 게 좋아. 여러 개 쓰는 것보다는 한 페이지에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 노트를 그렇게 막 권장하진 않아요. 난 수첩을 권장해. 수첩 이게 노트잖아? 그럼 노트 절반 정도 되는 크기? 이 정도 사이에 수첩 문구점 팔아요. 이런 거에 한 문제 쓰고 딱 풀이같이 수학 문제 하나에 아주 긴 문제 아니고 그냥 수학 문제 하나에 풀이 하나 쓸 수 있는 정도가 넉넉히 정도 잡혀 있는 그런 수첩 하나를 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주일 단위로 날짜를 정해놓고 이 노트를 펼치는 거예요. 펼쳐놓고 아까 말한 대로 본인 시간은 뭐 1시간에 2시간 개인 시간 잡아놓으시고 양에 따라서 문제를 하나씩 다시 그 오답노트를 펼치는 거예요. 펼쳤더니 이제 이 문제가 나왔어. 이제 보고 쫙 풀어봐. 이제 풀이가 덮여져 있으니까 이면지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 풀이 쭉 풀어봐. 풀었는데 나쁘지 않아. 시간도 적당했고 내가 보기에는 뭐 내가 주저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잘 풀린 것 같아.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건너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풀어봤는데 처음에 보자마자 좀 고민을 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그럼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감이 뭐다든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풀이 시작했어. 근데 중간에 막혔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지?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감이 뭔 문제야, 이거는. 그럼 그 문제를 그날 공부를 다 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만약에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어떤 유형이 됐든 간에 그 문제를 나한테 찍어서 보내라고, 나한테. 그럼 그 문제마다 내가 유형을 때에 따라서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적당한 개수를 붙여서 프린트를 나한테 준다고. 그 다음 주에 오면. 그럼 너는 그걸 받아다가 다시 연습하면 돼. 물론 너는 이걸 감이 멀었으니까 감이 멀었다고 해서 그냥 이번에 멈추진 않았겠지. 다시 뭐 이게 풀이를 봤든지 펼치든지 하면서 다시 네 스스로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거 아니야. 공부했지만 어쨌든 이게 내가 준비 확실히 안 돼 있다는 뜻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숙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잘 넘어갔어. 근데 이번 줄은 얘가 괜찮아서 넘어갔었어. 근데 다음 주 되면 이게 다시 생각이 안 날 수도, 다 이렇게 오히려 얘가 이제 감이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수학 문제가 그래요. 오늘 풀리는 문제가 내일 풀린다고 장담 못해, 사실. 어려운 문제들은. 일단 일정 이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오늘 내일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 내일. 이게 오늘 풀었잖아? 내일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점검했더니 저번 주에는 괜찮았던 문제가 이번 주는 감이 뭐네? 지나갔어도 다시 보내세요, 그러면. 다시 보내면 되잖아. 안 되는 무조건 보내는 거야. 그래서 계속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이 친구는 장점이 뭐냐면, 아까 말했죠. 또 말하는데 주저됨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볼 때 주저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아니야. 그냥 척척척 되는 거야, 척척척.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하고, 노트 정리를 하지 않은 나머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잘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디 가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노트에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원래 알아서 잘 풀고 좀 헷갈리는 용도를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계속 그걸 주 단위로 이렇게 보고 있다면
머릿속에서 다 꽤 많이 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부족한 것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고. 그럼 내가 안 풀어본 문제라 굉장히 난이도 높아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문제 빼놓고는 어쨌든 배운 거는 나름 잘 소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친구들의 장점이 일단 과제 시간이 줄어. 이런 분들 뭐 30문제 풀어와 이렇게 과제 하잖아요. 이게 앞에 게 복습이 잘 안 되는 친구는 하다가 다시 막혀요. 하다가 이게 과제가 가만히 있어봐. 이걸 저번에 배운 것 같은데 앞에 찾아보고. 근데 이거 잘 돼 있으면 과제 시간도 많이 줄어들어요. 척척척 생각이 나니까. 척척척 생각이 나니까. 과제 시간 줄어드니까 그 과제 줄어든 시간에 다른 걸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마 공부 전체가 이제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뭐 하나가 잘 막힘없이 잘 뚫리면 그 시간만큼 다른 걸 내가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수학을 더 풀든지 다른 과목을 좀 더 공부하든지 그럴 만한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축적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오답 정리할 게 몇 개 안 남아요. 나중에 시험 대비 막 끝으로 가게 되면 막 새로 배우는 것들, 야 이런 유형은 이제 어렵지만 새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것들만 남지 나머지 웬만한 것들은 다 머릿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노트 정리할 것도 몇 개 안 남아. 그럼 몇 개 안 남은 것들은 더더군다나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기억도 오래 남아. 시험 보기 며칠 전까지 이걸 연습했는데 그러니까 기억이 좀 더 남아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걱정한 거는 시험 보기 막 2주 전, 3주 전, 한 달 전 그런 문제들이 네 머릿속에 잊혀질 거라고. 근데 시험에 그게 나온다고 쳐봐. 어떻게 할 거야? 분명히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나. 정말 안타까운 건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때도 있다고 그러잖아. 아예 생각이 안 났어. 그럼 포기할 거 아니야. 딴 걸 풀 거 아니야. 근데 어렴풋이 기억에 남을 때가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거야. 어렴풋이 기억에 남았어. 한 거 같아. 그냥 건너가기 아까운 거야. 매달리는 거죠. 둘 중에 하나야. 어렵게 풀어내거나 시험을 망치거나. 근데 어렵게 풀었어도 시간을 꽤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마이너스만 안 되면 그냥 땡큐인 거고 득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데 만약에 시간을 투자해 풀었는데 안 풀렸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최악이야. 문제는 못 풀었는데 시간은 잔뜩 잡아먹은 거예요. 이거 하나 풀겠다. 생각이 났어. 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풀었어. 중간에 막혔어.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기는 좀 너무 아깝고. 시간을 보니까 좀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해보는 거야. 한참 투자했어요. 이 문제 풀려면 4분, 5분 막 투자했어. 근데 결론은 답이 안 나왔어. 최악이야, 최악. 진짜 최악이야. 시간 다 잡아먹었는데 다른 문제 풀 수 있는 두 문제 풀 시간에 두 문제를 못 풀었고 이 문제도 틀린 거야. 너는 세 문제를 날린 거야 지금. 그 세 문제를 투자할 시간을 그냥 날려버린 거야.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은 어설프면 안 되는 거라고. 어설프면 이런 짓들 많이 해. 근데 본인이 그럴 줄 몰랐던 거지. 본인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그게 실력이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를 구분을 못한다는 자체가 실력이 없는 거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하세요. 이거는 하나의 과제 형태입니다. 중간에 너도 까먹고 나도 까먹지 말고 서로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득을 봤으니까. 이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좀 만만치 않아 보이죠? 문제 자체 난이도가 딱 봐도 높아 보여요. S값이 저렇게 되는데 좀 많이 보던 겁니다. 이 I, I제곱, I3제곱, I4제곱 다 더하면 0. 4개씩 더하면 0. 그렇지 뭐. 기억, 맞는 것 같아. 왜 맞는 것 같아? 4개씩 더하면 0이라며. 그럼 S20까지는 S1부터 S20이니까요. S20이면 I1제곱부터 I4제곱까지는 0 될 겁니다. 그리고 I의 5제곱부터 I의 8제곱까지 다시 0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 있느냐 문제잖아요.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냐면 I의 20까지. 얘도 0 될 겁니다. 이게 총 몇 개 있냐면 5개가 있죠. 4개 구간에 총 20판까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20을 4로 나누게 되면 0이 되는 구간이 5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5개 0을 더해봐. 어차피 0일 테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아. 1번은 할만한데 니은보다 천천히 헷갈리죠? SN이 마이너스 1? 그걸 만족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SN이야. SN.
i를 물어본 게 아니고 SN. N은 1항부 자연수 1부터 시작해서 2, 3, 4. S3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야. S3은 i의 1제곱, i의 제곱, i의 세제곱. 이게 S3이야. S5는 i의 1제곱 해서 i의 4제곱, i의 5제곱. 이게 S5야. 근데 S를 도대체 SN은 어떻게 해야 마이너스 1이 되는지가 답이 여러 개 있어. 50 이하의 자연수는 여러 개 있을 텐데 그게 몇 개냐고 물어본 거죠. 그 숫자를 계산해 봐야 돼요. S는 I. 이게 S1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이 아니네요. S2는 I 플러스 I 제곱. 얘는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 정도로 써지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1이 아니네요. S3은 I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I의 세제곱. 얘랑 지워지고 답이 마이너스 1. 맞네. 이게 SN이 마이너스 1은 첫 번째 자연수인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자연수 n값은 3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란 거죠. 그 다음 S 또 해봐야 돼. 이거 언제까지? S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얘 0이지 참. 일단 답이 첫 번째 튀어나왔으면 사실 이런 문제는 그 다음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 그 다음은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n값은 뭐죠? 7일 겁니다. 이건 4사이클씩 돌아가면서 다 0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규칙이 4개씩이야. 4개씩. 모르겠으면 배열해봐. 한 번은 보여줄게. 의심적이면 I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해서 I의 5제곱, I의 4제곱, I의 5제곱인데 여기까지 0이잖아. 그럼 얘는 I의 5제곱이면 I가 남겠죠. 다시 여기로 가요. S6 I 플러스 쭉 해서 I의 5제곱 플러스 I의 6제곱. 여기까지는 0이겠지. 그러니까 I 4제곱까지는. 얘네 둘이 남잖아. 근데 얘네 둘은 다시 I 플러스 I 제곱이니까 얘랑 같은 꼴이에요. 이거. 결론은 이거 4개씩 반복적인 사이클이잖아. 답이 나올 때마다. S 어쩌고는 4개씩의 반복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찾잖아. 그럼 n의 3에서 처음으로 얘가 나왔어. 그럼 4개씩 다시니까 다시 7이 나오죠. 7이 나오겠죠. 그럼 4개씩 n값은 3, 7, 11, 15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50 이하까지 이걸 다 나열해야 되겠지만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숫자가 많아서 다 나열하기 귀찮으니까 이제 개수를 세려면 규칙이 4개니까요. 어떻게 세야 됩니까 그러면? 쉬운 예를 들어봐. 쉬운 예를. 3, 7 이렇게 되면 어렵잖아. 근데 4, 8, 12 이건 좀 쉽네. 어디까지? 48까지. 4개씩 50 이하의 자연수 배수 중에 48까지겠네요. 총 몇 개예요 이게? 50을 4로 나누면 12개. 12개잖아요. 그럼 얘 하나씩 뺀 거 아니야? 이게 12개네? 그럼 얘 하나 빼고, 얘 하나 빼고, 얘 하나 빼고, 얘 하나 빼면 47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얘도 12개겠지. 똑같이 12개. 근데 계속 11개? 얘는 틀린 거예요. 12개가 정답이죠. 11개가 아니고. 디귿? 그러니까 디귿도 잘 보셔야 돼요. 디귿이 은근히 헷갈려요. 디귿이 제일 어려운 보기죠, 이 문제는. S1, S2, S2. 이거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 거지? S1이 뭐냐면 I였죠. S2는 1 플러스 I예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S3는 아까 본 것처럼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S4는 0이죠. 그랬네요. S5는 다시 1로 돌아온다고 그러죠. 이 S들은 4개씩 똑같은 값이 반복되니까 I. S6 마이너스 1 플러스 I. S7 마이너스 1. S8 0. 알겠죠?
무슨 느낌인지. 이렇게 4개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i예요. 이렇게 4개 더해도 마이너스 2 플러스 2i야.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S40까지, 여기 S40까지 몇 개 있느냐는 거잖아요. 4개, 8개. 그러니까 이게 4에 있어. 4, 8, 12, 40 몇 개 있어요? 10개 있네요. 총 10개. 이런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총 10개가 덧셈되어 있으니까 10을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플러스 20i. 맞네요. 디귿은 맞는 답이 된다.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뭐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좀 신에서 좀 지나쳤는데 일단 그냥 합시다. 368. 자, 복소수 z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일 때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좀 부담스럽네요. z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z자를 우리가 외우라고 했던 거죠? 마이너스 i입니다. 근데 저시 이걸 계산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근데 등식이잖아. zn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z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zn제곱은 마이너스 z랑 같죠. 왜요? 이항시킨 거예요. 근데 z의 n제곱은 z가 마이너스 i잖아요.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플러스 i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i고 넘어가면 zn제곱 i. 이렇게 되죠? 문제 풀면 돼요. 남은 거는 다음 식을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값을 구하시오. 몇 개인가요? z가 뭐였죠 아까? 마이너스 i잖아요. 마이너스 i가 몇 번 곱해지면 i랑 같아집니까? n이 1일 때 참이 돼요? 참이 아니네.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아니네요. n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i의 세제곱. 얘는 i 맞네요. 3에서 걸치네. 이거 번하면 안 하잖아요? 이것도 4개씩일 거 아니야. 3, 7,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이런 숫자, 얘가 수열을 안 배웠잖아요. 등차수열이거든요. 첫 번째가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 이렇게 하면 돼요. AN은 4n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00 이하 넘어가면 4n의 값이 101. n의 값은 25. 어쩌고 저쩌고. n의 값은 25개. 니네가 수열은 안 배웠잖아 아직. 이게 수열은 고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등차수열의 일반 규칙을 모르니까 적당한 예를 찾는 거예요. 제일 쉬운 예. 4에 비해서 쉽잖아. 얘는 어렵지만 얘보다 하나 큰 4, 얘보다 하나 큰 8, 얘보다 하나 큰 12. 이런 건 쉬울 거라고. 그럼 100가지겠죠. 총 몇 개인가요? 그러면 100을 4로 나누면 25. 25개? 얘가 25개면 얘도 하나씩 작은 숫자들이니까 25개가 나오겠지. 99까지. 총 25개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복소수에 대하여 z제곱 플러스 z바가 0일 때 저 숫자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부담스럽죠? 이게 확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z제곱 더하기 z바는 0. 근데 이건 뭐 딱히 뭐가 없어요, 사실은. 아까처럼 뭐 이게 실식입니다. 그러면 켤레를 취해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계산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계산. z제곱을 해봅시다. 이거 제곱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게 실수 부분, 플러스 2abi, 이게 허수 부분. 이렇게 되겠네요. z바는 a 마이너스 bi.
이걸 넘겨보면 이걸 가지고 이걸 넘겨봤더니 z제곱은 마이너스 z바랑 같네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는 켤레에 마이너스 붙인 건 마이너스 a 플러스 bi랑 같습니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되고 동시에 2ab는 b랑 같아야 되는데 b가 양수랍니다. 양수라는 얘기는 0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b를 약분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2a는 1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2분의 1이 나왔어요. a 값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b제곱 값은 이길로 넘어가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얼마요? 4분의 1 이렇게 되나? 네. 계산 잘못했나? 덧셈이네요. 델셈이 아니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니까 4분의 3이네요. 따라서 b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루트 3 AB가 나왔어요. 그럼 Z가 나옵니다. Z는 복소수는 이 복소수는 Z로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렇겠죠? 이게 좀 문제가 약간 네, 이게 Z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풀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Z라고 규정을 안 해놨나요? 저 복수 Z는 이렇게 된 거니까요. Z가 나왔어요. Z는 2분의 1 붙입시다. 통분되어 있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가 되겠죠. 여기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니까요. 됐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아낸 거는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알아낸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저거. 두 번째 Z제곱? 뭐 여기를 제곱시켜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뭐 두 가지 다 방법이 있습니다. AB 값 다 구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계산이 귀찮으면 그냥 이걸 직접 제곱해도 되고. 얘 제곱해 봅시다. 분모 4 분자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두 번 계산한 거니까 플러스 2 루트 3i 약분이 되네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근데 거기다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다 1 더하라고 그랬죠. 여기 Z제곱 더하기 1 여기다 1 더하는 겁니다. 더하기 1 얘도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2를 덧셈하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눈치를 채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눈치를 채야 되지 않을까요? Z제곱 플러스 1과 Z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서 말했던 이 부분 Z제곱 플러스 1의 N제곱이 정수 저 말을 다시 해석하면 Z의 N제곱이 정수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값을 구하는 얘기예요. 같은 값이니까요. 얘랑 얘랑 같잖아요. 그리고 복잡하게 두지만 간단하게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Z의 N제곱이 정수. 이건 지울게요. 자리가 없어서. 자, 이제 마무리. 이제 마무리요. 세 번째. Z가 얘였는데? 예.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게 Z였어요. 이걸 도대체 몇 번 곱해야 정수가 됩니까? 를 물어봤네. 그렇죠? 이거 몇 번 곱해야 정수가 됩니까? 해봐야죠. 딱히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 있었죠. Z의 제곱이 얼마예요? n에 1 집어넣으면 정수 아닙니다. 2 집어넣으면 안 되죠. n에 1은 안 되고 2도 안 되고 3 집어넣읍시다. 3은
이거를 이제 z로 왔을 때 z 세제곱은 z 제곱에다가 z를 곱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z 제곱이 아니야. 이래도 돼. 갑자기 선생님 이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z 세제곱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아까 z 제곱 이게 있었잖아요. z 제곱 여기가 z 제곱이에요. 이게 z 제곱이에요. 2분의 일단 써드리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마무리만 정리해 드릴게요. 얘랑 곱하기 2분의 z 1 플러스 루트 3i 얘를 계산하시면 이게 답이 4분의가 되고 합차가 되죠. a, b, 여기 플러스 얘 마이너스 이런 느낌이니까 합차. 앞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리고 여기 빼기 뒷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그치? z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SNS에서 저희는 z 세제곱이 1이 아니야. 정수야, 정수. 자연수가 아니에요. z를 몇 번 거듭 제곱하면 정수가 됩니까? 근데 마이너스는 정수잖아요. 그럼 3번 하면 정수가 돼요. 그럼 다면 z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z 6제곱은 z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1도 정수예요. 6이 되는 거죠. z 9제곱도 되네? z 9제곱은 z 6제곱에 z 세제곱 곱한 건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 마이너스 1. 이렇게. 3의 배수로 정수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럼 촉 100 나누기 3, 33개. 정답은 33개. n의 값은 33개가 된다. 인데 사실 선생님도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푸는 도중에 이 숫자는 나름 꽤 유명합니다. 이것도. 이게 저게 왜 유명하냐면 이게 왜 유명하냐면 z제곱을 잘 보세요. z제곱이 여기 있었죠. z 어디? 미안해요. z 어디 있어요? 이게 z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잘 봐. 이거 생각보다 많이 쓰이니까. 2z는 1 플러스 루트 3i. 2z 마이너스 1은 루트 3i. 양변을 제곱하면 4z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야. 넘어가면 4z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4가 0이야. z 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이 0이야.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안 떠오른다고? 이게 안 떠오른다고? 그렇지. z세제곱 플러스 1이 0. 그게 떠올라야 되죠. 무슨 말이에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여기 뭘 붙이면? a 플러스 b를 붙이면 이게 되잖아. 그치? 여기다가 z 플러스 1을 붙이면 z 세제곱 플러스 1. 따라서 z 세제곱은 마이너스 1. z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z 6제곱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정수가 총 33개. 이런 풀이 또 있는 거죠. 풀이는 여러 각도로 풀 수 있어요. 근데 뭐 계산이 아주 복잡한 그런 복수수는 아니고 좀 몇 번 해보시면 쉽게 계산되기 때문에 아까 썼던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z 세제곱, z의 1제곱은 당연히 정수 아님을 알았고 z 제곱도 정수 아님을 알았으니까 z 세제곱 한번 해보시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계산만 틀리지 않고 잘 하시면 z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럼 이걸 알았다면 사람이, 얘들아 우리는 사람이잖아.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만약 z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였다면 여기는 플러스 아니어도 마이너스 된다.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면 둘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플러스로 바뀔 거냐면 얘가 중요해요. 얘가. 요 앞에 있는 부호가 얘가 중요해요. 그럼 이 케이스라면 이번에는 여기가 넘어가면서 이게 마이너스를 붙었고 넘어가서 플러스를 바뀌고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죠. Z 세제곱이 1이 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케이스들. 그래서 요거는 요걸 살짝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왕 썼으니까 색깔 구분해서 Z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꼴이면 Z 세제곱이 마이너스인 거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만약 Z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꼴이면 그런 꼴이면 Z 세제곱이 1이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이왕 한 김에 그냥 정리하는 거죠. 말한 대로 이 루트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만약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였다 하더라도 여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고요. 근데 제곱하면 어차피 얘는 똑같이 이렇게 돼요.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큰 의미가 없고 여기의 부호가 얘네의 부호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